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온라인 수업이죠. 나 이 온라인 수업 좀 재밌어. 하던 거라서? 하던 거라 가지고. 익숙해서 그런가? 너무 좋아. 자, 근데 오늘 온라인 수업은 진짜 중요한 핵심을 한번 찔러볼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 그림이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짚어야 되는 거. 뭔데요?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저희가 굉장히 귀엽게 모니터 속으로 쏙 한번 들어와 봤고요. 일단은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딱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바닷속의 물고기. 그죠? 바닷속 물고기. 근데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관람자예요. 그치? 그쵸? 그러면 이 관람자가 바닷속 물고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연출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림으로서의 연출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뭘 보여줄 거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보여줄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선생님, 저 여기 있는 요 물고기요.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이럴 순 없어.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야.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혼자 달라서? 지 혼자 난색이니까. 지 혼자 붉은 계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 컬러를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컬러를 발라놨어. 그래도 우리는 얘가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왜? 얘보다는 크니까, 사이즈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어디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컬러로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근데 이 포인트는 시선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 내 그림의 시선을 잡아둘 것이냐가 그림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근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딱 보면 어디부터 먼저 봐야 돼요?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그림에서 딱 봤을 때 쳐다보는 곳이 없으면 이 그림을 전체 다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뭐야, 그럼 내 그림을 전체 다 봐준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단 하나의 실수도 되게 커다라져요. 그래서 보통 추상을 작업하실 때는 실수라고 할 것이 그렇게 막 뾰족하게 있지 않으니 웬만해서는 이 화면 전체가 보여지게끔 옛날에는 했죠. 요즘 추상은 역시 또 포인트를 또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추상이 아니라 구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그림이죠. 이 그림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딱히? 그치? 애매해요. 뭐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이거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얘도 잘 그려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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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잘 그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선생님 그냥 다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 그림이 요란해. 제가 그림을 책으로 비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소설 쓰듯이 혹은 수필 쓰듯이 적어내야 돼요. 왜냐라고 하면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오래 읽고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논문이야. 진짜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하고 하나하나 다 잘 그려야 돼. 그러면 논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세상에 있죠. 그치? 근데 그게 백분율로 따졌을 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배울 때는 당연하게 소설이랑 수필 쓰듯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배워보고 나 논문식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 길을 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배울 때는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대중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 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봐볼게요. 요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생선들. 그쵸? 생선들인데 특이하게 얘가 눈에 보인다, 그죠? 혼자 다르네.
얘 혼자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야. 어. 그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대가리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야. 얘도 이렇게. 그러면 이 생선의 묘사의 정도, 어느 정도 묘사되었는지, 이 묘사의 정도가 얘랑 다 똑같죠. 네. 그러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얘가 방향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변화 그리고 반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반복되는 것들 속에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변화되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생선을 이렇게 지웠어.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런 건 없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어.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생선을 이렇게 지울 때 이거를 이렇게 지웠어.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눈에 띄어요? 떨어진 거 하나. 그쵸?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은 방향, 크기, 여백, 컬러, 분위기, 조형미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변화를 잡아내는 것이 그림에선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요 그림도 똑같아. 근데 이 그림이랑 요 그림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죠. 요 그림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뭐가 조금 더 눈에 띕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생선, 여기 있는 생선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눈에 띄어요? 오른쪽인 것 같은데? 애매하게 얘가 조금 더 눈에 더 잘 띈다고 그죠? 왜냐라고 하면 얘는 이거 하나 말고는 변화가 없어. 근데 얘는요, 얘가 뒤집어져 있어. 보여요? 네. 우리도 몰랐는데 얘가 자세히 보니까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고. 그리고 얘랑 그리고 이제 얘네들 보면 사이즈랑 형태도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생김새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미세한 변화를 캐치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거 뒤집어졌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한눈에 바로 아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진 걸 한번 보고 나니까 아, 왜 내가 이유도 몰랐지만 얘가 조금 덜 눈에 띄었는지 우리가 캐치를 좀 해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변화가 많아지면 당연하게도 기존에 넣어놨던 변화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눈길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변화를 조절해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한번 봐봐요. 요 이미지랑 이렇게 같이 딱 두게 되면 이제는 딱 알겠다 그죠? 이제는 얘가 조금 더 눈에 잘 띄어. 얘보다. 왜? 얘는 변화가 더 많아졌거든. 변화의 요소가 더 늘어나니까 이제 오히려 요 친구가 더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요란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림의 변화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개개인들별로 내가 원하는 호불호의 변화 개수가 있어요. 내 호불호는 이 도화지 안에서 변화가 한 3번 정도 일어났을 때 좋더라. 내 호불호는 이 변화가 하나 내지 2개였을 때가 좋더라. 아니 나는 10개 이상일 때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나만의 호불호에 맞춘 변화의 개수를 찾아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요 그림도 보면 얘가 얘보다 더 눈에 잘 띈다 이것뿐이지 요 그림이 더 좋아요 요 그림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인기 투표를 하다 보면 또 표가 갈릴 거란 말이에요. 아 얘는 생선이 너무 사실스러워서 별로야. 난 요 귀여운 생선이 좋아. 금붕어도 있고 해도 있으니까 난 얘가 조금 더 좋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게 더 잘 그렸다 이게 더 잘 그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좋아하는지를 캐치해 보셔야 된다. 네. 말이 너무 어렵네. 자, 좋아.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보면 여러분들 어디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저 가운데? 그쵸. 근데 이거 애매하죠. 잘 모르겠죠. 근데 아까랑 똑같아. 얘도 지금 이 대가리가 다 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얘 혼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지금은 아까처럼 이렇게 딱 눈에 띄지 않을까 라고 하면 형태가 완결되지 않아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뒤로 이렇게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뒤로도 형태가 있을 거고 형태가 잘리는 순간부터 우린 이 바깥쪽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나무를 이렇게 도화지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그렸어. 나무 이러면 그냥 나무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 바깥쪽에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것 자체가 변화예요. 캔버스 밖으로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캔버스 밖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아까보다 훨씬 더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거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형태가 만약에 완결이 다 됐어. 근데 얘 혼자만 완결이 안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또 보이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쉬워지실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얘가 주인공. 근데 잘 보면요. 얘네들은 묘사가 엄청 사실적이야. 네. 잘 그렸어.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진짜 대충 그렸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개같이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잘 그렸다라고 해서 포인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그렸다라고 해서 포인트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묘사의 정도가 아니라 위치, 크기, 색상,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니까 좀 이해가 좀 쏙쏙 되죠. 좋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 이미지 한번 봐볼게요. 요 이미지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어디예요? 그럼 얘네야. 그럼 얘네가 전부 다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보셔야 돼요. 포인트라고 해서 사이즈가 무조건 캔버스가 요만할 때 이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포인트의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으면 돼요. 일단 눈에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포인트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했어요?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이 부담을 어떻게 하면 눌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사이즈는 이미 크니까 색상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배경에서 쓰였던 컬러와 거의 유사한 컬러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색깔은 똑같은데 형태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니까 반복, 컬러는 반복됐죠. 근데 형태는 변화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인트 위치가 클 때는 이렇게 조절해 낼 수 있다. 자, 그럼 이 다음으로 한번 봐보면 얘 있죠. 얘를 이렇게 한번 봐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얘네란 말이야. 구름.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구조적으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네. 이 구름 그림이나 이 사람 그림이나 서로 다르다라고 보면 안 돼. 얘네 두 개는 그냥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왜 완벽하게 일치합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형태 사이즈가 크니까 이 바깥쪽에서 쓰였던 컬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끌어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컬러는 반복되고 그리고 형태는 변화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름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건데 이 구름에다가 제가 이 위에 요거 하나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아까는 이 형태가 구름밖에 없으니까 지금 구름에 시선이 집중이 되는 게 100이라고 치면 지금은 볼만한 요소가 하나 생기니까 얘가 한 95 정도, 얘가 한 5 정도 잡힌다고. 네. 구름이 먼저 보이는 건 매한가지인데 위에도 뭐가 있네 하면서 시선이 살짝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를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봐보면 봐요. 얘네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름이 주인공이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똑같이 구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되게 기가 막힌 발상들이 들어왔다, 그죠? 구름이 빨래 널듯이 이렇게 널렸네.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매화 뭐라고 해야 돼? 뭔가 이렇게 풀떼기들이 구름에다가 딱 꽂혀가지고 구름이 약간 목화솜처럼 이렇게 피었네. 이렇게 창의력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안 돼요. 그럼요.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이건 재능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누가 구름을 보면서 목화솜을 떠올리고 누가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물 떨어지는 이런 창의적인 부분은 그냥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서 훈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막 60대, 70대,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무리 막 이렇게 막 기가 막힌 발상을 해도 안 떠올라. 그러면 저희는 이런 쪽으로 그림을 잘 그리게끔 노력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봐보면 요 이미지가 1번 이미지, 요 이미지가 2번 이미지라고 봐볼게요. 이 1번이랑 2번이랑 뭐가 주인공입니까? 그러면 얘는 구름이 주인공이었어. 근데 얘는 이제 나무가 주인공이 됐죠.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는 게 나는 이 그림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 구름의 편안함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까지 크게 그리면 안 돼요. 나무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그렸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 구름보다 나무가 더 중요해.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애매하게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자리에 이렇게 있는 편이 훨씬 더 좋거나 아니면 나무의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그려서 구름을 좀 더 가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그릴지를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자꾸만 살을 붙여서 얘를 꾸며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수업할 때 항상 새로운 요소들이 오면서 기존의 요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게끔 잘 신경 쓰면서 이제 포인트를 추가해 보셔야 되는데 요 그림도 한번 봐봐요. 요 그림은 아예 이제 구름이 가려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여지는 이 소년이 누가 봐도 주인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면 아 이건 구름 그림이다 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죠. 네. 아 이거는 그냥 소년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구나. 이 소년이 조금 우울해 보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주는 인물화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당연히 구름이 아니라 요 소년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의 포인트 위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소년의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요렇게. 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 포인트가 요만큼 위치가 잡혔는데 이 그림에서는 포인트 사이즈가 좀 더 줄었어. 그러고 나니까 구름이 조금 더 보여.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소년의 비중이 거의 한 80 그리고 구름의 비중이 한 10 그리고 이 배경의 비중이 한 10이었는데 지금은 이 구름의 비중이 한 4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비중이 한 50 정도 그리고 이 배경의 비중이 한 10 정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사이즈가 더 작아지게 되면요 요렇게 누가 봐도 구름이 주인공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소년과 소녀가 이 구름을 도와주는 포인트로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리는지보다 뭘 그릴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춘 사이즈에 대한 면적 대비를 활용해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그림의 인상이 정말 달라져요. 우리가 구름을 메인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소년과 소녀가 먼저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리다가 보니까 소년과 소녀가 너무 잘 보이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길로 쭉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막 길목 가다가 여기 좀 예뻐 보인다 한번 쓱 틀어볼까? 이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림을 그리다가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미 그림을 한 10년 그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올랐어. 그러면 가요. 근데 그림을 내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막 창작을 해. 그러면 내가 시작할 때 의도했던 바와 끝나는 그림이 일치하게끔 맞춰주는 게 일단 첫 번째다.